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상업용지 문제를 두고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이 제시한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는 건데요. 복합쇼핑몰 유치위원회 측은 17년 전 합의사항이 거론되면 어등산 문제는 또 표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신세계 프로퍼티 그룹이 광주시에 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계획서입니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유원지,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 부지는 모두 41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상업용지는 14만여 제곱미터. 앞서 지난 2005년 어등산 개발 초기 민간 합의를 통해 합의된 상업용지 2만 4천여 제곱미터보다 5배 많은 면적입니다. 이를 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된 상업용지보다 클 경우 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째적으로는 민간협조 구성을 해서 관광단지 상업지역을 7,000평으로 제한했고요. 반면 복합쇼핑몰 유치위원회는 상인들이 주장하는 상업용지 면적 논란은 17년 전 당시의 합의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2005년에도 상업용지 제한으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어등산 개발은 17년 동안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분들이 좀 더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한편 광주시는 상업용지 확대에 대해선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업용지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후속 절차로서 협상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또 지역 중소상인들의 이익까지도 고려된 공공성을 17년 전처럼 상업용지 면적 논란이 대형 쇼핑몰 유치 여부와 광주 어등산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요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져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사고 일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39층 높이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16개 층 콘크리트가 연쇄적으로 떨어져 나가며 건물 한쪽 공간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초유의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해 지지대인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하고 콘크리트 가벽을 세웠던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 기준의 85%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 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사고 아파트는 붕괴된 201동 건물뿐만 아니라 8개 동 모두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철거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관할구청은 다음 달 안으로 건물 해체 심의 등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3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층별로 14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하고 약간의 한 몇 개월 정도의 여분을 두니까 24년 12월 말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건설 현장의 위험한 속도전은 여전하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안전 수칙들이 강화가 되다 보면 공사 일정이 더 촉박해지는 거죠. 공기 단축 압박을 없애려면 결국은 적정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고. 사고 1년째인 내일 현장에서는 추모식이 열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분향소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의 한 요양원 원장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년간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과 또 견디기 힘든 모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순천시 상사면의 한 요양원에서 퇴사한 40대 여성 사회복지사.
근무했던 4년여간 요양원 원장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평소 원장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사소한 일로도 직원들을 크게 질책했는데 하루는 동료 직원과 카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60대 요양보호사는 퇴사 직전인 3년여 전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게 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도 원장은 폭언과 함께 심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얼굴에 비트 우린 물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연차 있는데 이치 없는 사람을 왜 저를 하냐. 그러니까는 욕을 어떻게 해대면서 비트물 갖다가 나한테 그냥 부고 다니고 얼굴에 자꾸 찌그러버리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상태에서 아저씨면서 걸레를 휘어 던져주면서 나보고 닦으래요. 국물을. 이후에도 제출된 사직서를 직원 앞에서 찢으며 갈아 마시겠다고 폭언하는가 하면 직원이 서류 작업이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휘발유통을 들고 서류를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직원들의 행실을 지적했을 뿐 욕설과 폭행을 한 적은 없으며 사건을 신고한 직원은 평소 다른 직원과도 불화가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한편 검찰은 직원에게 비트물을 뿌려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사직서를 찢는 등의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얼마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목포에서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책임이 있는 업체 측이 전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업체, 땅을 모두 목포시에 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업체가 안고 있는 수백억 빚을 목포시가 감당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한으로 경영 개선안을 냈다가 목포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가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태원여객 유진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목포시가 인수해서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공개 사과, 자체 연료비 충당과 무조건적 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했던 목포시는 법적 검토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부 체납 부분 의미랑 포함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한번 이걸 다 담론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은 민간에서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 하지만 태원유진이 목포시에 가져가라는 재산에는 버스와 버스 노선, 법인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원유진 370여 명의 퇴직금이 100억 원, 은행에서 낸 빚이 100억 원, 이한철 회장이 버스 회사에 빌려준 90억여 원 등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빚까지 목포시가 떠안으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은 부채까지 포함됐다. 그럼 그 부채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의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사과는 생략한 채 목포시에 최후의 선택을 맡긴 태원유진은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포 도시가스에 갚아야 할 연료비는 연체금까지 붙어 23억 원에서 25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을 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면 모든 인프라를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싹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영제로 할 것, 중공영제로 할 것인지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하라 그 말이죠. 목포시의회가 승인하면 목포시에서 당장 발행 가능한 지방채는 300억가량. 태원유진의 300억 빚을 떠안고라도 시내버스 노선권을
목포시가 가져오는 게 맞을지,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 범위를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지, 중단 30일째를 맞은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이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7.31km 4차선 규모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현재 3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시공사 선정이 끝나는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오는 2031년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70분에서 10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운영 연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빛 1, 2호기의 가동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 14,392명의 서명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1980년대 가동을 시작한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오는 2025년과 2026년 수명이 만료됩니다. 올해 총경 승진 예정자가 발표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경찰청 소속 대상자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3년 총경 승진 예정자 명단 중 광주에서는 양수근 경정, 양백승 경정, 전병현 경정, 전남에서는 이정호 경정, 박종호 경정, 김대원 경정 등 모두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청 이번 총경 승진 대상자는 모두 135명으로 지난해보다 정원이 55명 증가했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2.2%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 및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인당 최대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남도장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